클로징 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출리와 함께하는 클로징 벨 라이브. 네. 오늘 머리는 컨셉이 뭔가요? 오늘 머리는 그냥 SNS에서 봤습니다. 와. 그래서 요 머리 하면 귀엽겠다라고 해서 해주셨어요, 선생님. SNS에서 어떤 머리를 봤죠? 요 머리를 봤어요. 아, 요. 그렇군요. 야, 알고리즘. 그렇군요. 예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다행히 나쁘지 않아서 네네. 이렇게 욕하시진 않지 않을까.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발랄한 편입니다. 네, 제 머리처럼. 네, 맞습니다. 네. 상승 종목 코스피에서 510개, 하락 종목 360개,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 1040개, 하락 종목 550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얘기할 게 많은데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김장 본부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뭐 우리 방송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10시 기준으로 쭉쭉 빠집니다. 그렇게. 그래서 바닥을 쳐요. 그래서 12시까지는 좀 빌빌대다가 12시 1시 기준으로 한번 쫙 오르고 1시 2시 기준으로 또 한번 쫙 올라서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1.4% 이렇게 올라서 마감을 합니다. 확실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는 생각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하창 본부장님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적절하신 생각입니다. 그래도 작년 했던 생각들보다는 낫죠? 아예 훨씬 낫죠. 저도 진화합니다. 자리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드는 생각들이. 김재현 본부장님 어떠세요? 네, 뭐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한국 증시만 K 증시가 조금 더 아웃퍼폼, 상대적으로 좀 투심이나 여러 측면에서 좀 강한 거는 어떤 근거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지금 불확실성이나 뭐 환율이나 뭐 국채 수익률이나 네. 관세나 기업들의 EPS나 이런 것도 사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그렇게 좋아질 건 없잖아요. 어때요? 일단 첫 번째는 계속 맞다 보면은 같은 이슈로 패는 거는 아프지 않습니다. 면역. 네, 일단 그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기금이겠죠. 뭐 가장 큰 사실 영향이기도 할 텐데 어쨌든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스토리. 그리고 이제 지수가 0.83배. 사실 요거까지 깨면 진짜 좀 문제가 심각하죠. 거의 뭐 역사 중에서도 역사를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저점 라인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가던 친구들 다 꼬꾸라져요. 근데 못 가고 있었던 친구가 있으면 이건 얘도 한번 달려야죠.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세상 이치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은요? 네, 일단 이제 국민연금이 크게 했다 보고요. 환율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걔네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당분간은 1월이 큰 분기점의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1분기의 상당 부분까지는 트럼프 아마 들어오고 나서 직후까지도 아마 추석 구정 전후까지 변동성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막아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2월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분명히 큰 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 꼽으라면 그거죠. 오케이. 다른 언론사 쪽에서는 장중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트럼프 경제팀이 보편적 관세를 매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매월 2%, 5%씩. 요게 이제 고문하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슬슬 괴로움의 강도를 높여서 자백할 때까지 그리고 무릎 꿇을 때까지 백기투항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한 번에 확 해버리면 바로 백기투항할 텐데 왜 조금씩 해? 그죠? 이상하죠? 오히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린 좋지. 우린 좋죠. 우린 당연히 좋죠. 약간 살짝 아플 것 같으면 그때 저 자백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더 아파지는 게 무서워서 사실 사람이 그 무서움에 이제 또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거 좀 고문 좀 해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인간의 심리. 요게 장중에 영향을 미쳤어요. 나온 게 지금 오전 9시 6분. 요 보도가 장중에 좀 뒤늦게 무언가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때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다. 네, 뭐 그게
네, 그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애매하다. 애매하고 결국에는 좀 지수가 돌린 거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뭐 2차 전지가 좀 돌아서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군들이 좀 돌아선 거에 좀 더 포커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관세를 천천히 한다라고 해서 그 영향이 과연 다 소거가 될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결과치는 똑같잖아요. 네,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고 약간 점진적으로 할 때는 항상 그런 이유가 있죠. 뭔가 충격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도 거치로 매수하는 게 있고 분할 매수하는 게 있잖아요. 분할로 어쨌든 똑같은 금액을 목표를 해놓고 사면은 결과치는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당하는 임팩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오늘 5천만 원씩 딱 샀는데 내일부터 박살나면 이건 아픈 거고 분할 매수하는 거는 조금씩 떨어져 충격이 좀 덜하니까 약간 관세 이제 글로벌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중국을 패면 유럽도 같이 힘들어지고 약간 이런 스토리로 가는 것처럼 약간 그런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관세를 했을 때 과연 미국이라고 좋을까? 왜냐면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걔네들도 피곤해지는 거는 사실상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결국엔 이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좀 조절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방향성을 잡았다면은 더 영약해졌기 때문에 요번 1기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간선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간 거는 지금 당장은 뭔가 좋아 보이겠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영희 본부장님도 오전에 관세와... 그거 보여드렸던 그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몇 페이지 앞에서 6번째 정도. 어떤 트럼프 내용이죠? 허니문 시나리오. 이 생각을 그 기사 쓴 사람 말고도 딴 사람도 벌써 생각했던 거예요. 어제부터. 그러니까 시작하는데 4가지 있는데 국경 강화, 그다음 못 나가게 하고 원유 생산 확대하고 감세 관세인데 베이스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는 거죠. 물가 상승 유발하는 과도하게 외교 정책은 시행하기 쉽지가 않다. 그럼 그게 점진적인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될 가능성을 베이스로 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럼 거기에 베팅을 하려고 하죠. 물론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 기사가 안 나왔더라도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오늘이 화니까 수목금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계속 나올 겁니다. 지표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게 근본적인 해결된 게 아니니까. 오늘 그게 의심스러운 거는 뭐 대만이나 일본 빼고 대만이나 중국이나 한국이 비슷한 시기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아침 그 10시, 11시. 네. 그래서 오비락 시기인지 몰라도 그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계속 그런 시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주위에 있는 축성파들이 근본적으로 이거를 아주 우리한테 편하게끔 계속 냅두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믿고 계속 무슨 과하게 했다가는 또 뒤통수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 자세는 좀 유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관세 정책을 실제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실제로 착수해야지 또 영향이 나타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계속 예의주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3시 29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막간으로 짧게만 1분 전이네. 막간으로 짧게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맞추시는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더치커피, 운조커피 세트 30명 저희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운조커피가 새해를 맞아서 그리고 1월을 맞아서 월간 커피 이름, 그러니까 월간 커피를 내놨습니다. 이 커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 헷갈린다. 조금 어려워요. 월간 커피는 뭐야? 월간마다 커피를 내요. 이름이 있나 보죠? 네. 그래서 1번, 2번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1번은 시간의 문이고요. 2번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노래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노래죠. 네. 제가 알던 그 노래 맞나요? 맞아, 그거야. 빅마마의 그건가요? 맞아요. 빅마마 뭐였지 이 노래? 하여튼 음이 약간 너무 느려졌어. 자, 1월 연밖에 생각이 안 나. 월간 커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거 링크 달아드리나? 그러니까. 대표님
링크 달아드려야 되죠? 아, 퀴즈 내주신다고. 예. 링크를 저희가 달아드릴 테니까요. 1월에 월간 커피 요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시간의 문, 2번 시카한. 타령인가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부르니까 2번일 수도 있겠다. 아. 2번 같기도 하네. 성격 급해서 저 커피 마시겠어? 예? 그런 커피 마실 수 있겠어? 아, 시카한. 체념. 체념! 저거 저렇게 가사 써도 저작권 걸리나요? 아니죠. 안 걸리죠. 왜요? 노래를 궁금했어. 부르면 이죠. 시카한. 자, 1번, 2번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운조커피 저희가 고정 댓글 링크 달아드렸고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1번이나 2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답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첨이 안 되시면 체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치커피 세트 30명 저희가 드립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이랑 겹쳐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일단은 땡땡땡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드가님이 3초 전, 2초 전, 1초 전, 탈감님 땡땡땡, 지영님이 땡땡땡, 잠만보 쪽님, 전효민님, 정수환님, 부자남자님, 아이오호우님, 쫙니님, 우리 무지개님도 또 오셨고요. 데니안 데니님, 초코크로아상님, 양말님,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31%, 2497, 코스닥은 718포인트, 1.4% 상승,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좀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에서 갈놈들 가고, 특히 그 중심에는 조선주가 있었고, 또 중소형주 가는 애들은 입맛대로 엔터면 엔터, 유리기판이면 유리기판, 또 기자재면 기자재, 이런 애들이 잘 갔다는 거. 2차 전지도 역시나 같이 갔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님, 어떻게 시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시장이 어쨌든 빨갛게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249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 했을 때는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8조 나왔고요. 코스닥은 이제 718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1.39% 상승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다 2차 전지의 힘이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래대금은 6조 6천억 나왔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수 보시면 또 역전이 됐죠. 전일까지만 해도 거의 1600 종목 막 하락하고 했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1556 종목 상승하고 있고요. 하락 종목 수는 900 종목. 물론 이제 하락도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 초반부터 좀 시장이 불안했었던 것들에 비하면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수급은 조금 아쉽습니다. 뭐 현선물에 대한 뭐 장 초반에는 좀 선물이 강하면서 약간의 좀 강세를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결국 역전이 됐죠. 지금 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야간 선물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장에 따라서 변동이 나오면 쫓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 팝니다. 선물이 이전에 선물이 매도가 나오더라도 미니 선물로 조금 해지를 해주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뭐 선물도 다 팔고 이제 미니 선물도 같이 팔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까지는 부담스러우니까 프로그램 비차익도 같이 좀 던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연기금은 열심히 힘을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3원에서 움직임이 있고요. WTI 은근슬쩍 78불, 브렌트유는 80불 넘었고요. 엔도 157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158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그래도 좀 돌아온 부분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니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단연 2차 전지 상승, 조선 상승, 엔터 상승, 예. 뭐 요런 종목들, 유리기판 상승,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는 확실히 국내 시장이 좀 자신감을 가져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채팅창에서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반꿀은 언제나 진리죠. 네, 2차 전지가 저희 박가영 어제 끝날 때 오후 방송 마지막에서 사실 2차 전지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안 한 거야? 네, 살짝 피해가려고 모른 척하려고 그랬는데 속기록을 못 들고 와서 제가 너무 아쉬운데 안타깝습니다. 네, 어제 두 분이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네. 저는 기술적 반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팔면 되죠. 팔면 된다? 이렇게 오를 때? 네. 그렇네. 이미 보유하고 네, 있었으니까. 더 살라고? 사실 수 있겠어요? 네. 사세요 그러면. 근데 명행은 어제도 이렇게 바닥을 쳤다 싶으면 오르긴 한다. 네네. 라고 얘기하고 안 사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긴 했었어요. 저는 이제 눈치로 주식하지 않습니까? K 증시 특 누구나 다 안 좋게 바라볼 때 오른다.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속적인지는 모르죠. 그렇죠. 지속성이 이제 문제인 건데 어쨌든 반등의 타이밍. 근데 어쨌든 오늘 2차 전지가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상승에? 있어요. 테슬라. 어떤 이유죠? 테슬라죠, 테슬라. 네, 테슬라. 네. 테슬라가 뭐 판매량이 좀 늘었다고.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테슬라 판매량이랑 별로 크게 상관없다. 그게 좀 다른 그거예요. 그 판매량은 판매량인데 제가 잠시만요. 네, 제가 제 채널을 잘 정리해놨는데 테슬라 판매량이 늘었다. 아니요, 그게 그거예요. 그 테슬라의 뉴 모델 Y 있잖아요. 요게 차세대 2170이 탑재가 되는데 요게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LNF랑 대주전자 재료가 많이 올라갔는데 양극재에서는 LNF, 그다음 음극재에서는 실리콘 음극재예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포함이 되는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이제 판매가 잘 될까가 어제까지는 물음표죠. 이 기사가 어제 나왔고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게 실제로 판매가 될지 안 될지 몰라.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중국에서 예약 주문이 벌써 5만 대를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소문으로는 이제 20만 대가 넘었다. 그래서 7월까지 완판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FSD로 되면서 소재나 셀단이 어려울 확률이 높았는데 네, 이렇게 판매가 잘 되면 양극재, 음극재 딱 집어서 우리나라 거를 탑재한다고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주가가 뿅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판매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ESS에서의 우리나라가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CATL이 미국 쪽이랑 계약을 또 많이 해버리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ESS도 힘든가 보다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또 에너지라든지 로봇이나 이런 거 너무 커지다 보니까 또 ESS 시장에 대한 부각도 일부분 영향을 줬고요. 오늘은 이 모델 Y 이 주니퍼 요거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걔네 둘이 명확하게 좀 끌고 간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오늘 뉴스가 좀 이게 지속성 있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이슈인가요? 이게 찐이면은 좀 더 갈 것 같긴 해요. 20만 대가 찐이면 더 갈 것 같고, 왜냐면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쨌든 그렇게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그 두 종목을 중심으로 올라가긴 할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뭐 다 같이 멱살 잡고 끌려 올라간 거니까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이 연속성을 좀 더 가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 얘기를 종종 했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니까 만약에라도 정말 만약이라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다면은 좀 더 붐업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좀 물음표가 생긴다. 그래서 원래 로직대로 보면은 테슬라의 FSD로 자동차 판매량은 떨어질 거니까 이건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거 맞아요. 그 스토리는 맞는데 오늘 요 모델 Y라는 스토리가 새롭게 생긴 거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봐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도 주가가 또 꽤 오른 것도 있고, 왜냐면 전일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또 플러스 양전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자면 뭐 1.4, 0.7, 0.8, 0.3 이 정도로 올랐고 외국인은 3천억 매도, 선물 시장에서도 2천억 매도, 기관도 550억 매도, 코스피에서. 이 수급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외국인이 계속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량으로 좀 매도를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거죠.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이나 또 매크로 쪽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약간 좀 수급 변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순매도 1등이 삼성전자 이제 1995억 원, 그다음에 네. SK 하이닉스가 613억이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매도량 보시면 2,954억이니까 거의 뭐 전방부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소금이 좀 돌아오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초부터 한 1조 7천억 정도 반도체 쪽에서 황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쪽이 안 좋으니까 황하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돌아왔나 했는데 그러게.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또 팔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도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네.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섹터가 가니까. 조선주, 방산주.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의 심리가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아니 생각을 그건 아니죠. 반도체는 가다 갔다 가는데 조선주하고 방산주는 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이오도 오르지 않았나요? 대부분 바이오는 좀 힘이 좋았다가 빠지긴 막판에 빠졌나? 살짝 힘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만 패는 거지. 팬다기보다는 조금 계속 사지 않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고 나머지는 버티니까 그래도 장이 이렇게 2,500 근처에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네. 국민연금 사고, 국민연금 빠지면 사고, 네네. 국민연금 빠지면 사고, 네. 또 올라갈 때도 섹터 좋은 거 사고 하니까 장이 안 빠지는 거니 그다음에 버티는 거고 시장이 우리가 얼마야 오늘 올랐으니까 그래봤자 아마 연말 대비해서 한 2.45% 올랐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이제 한 2% 정도 빠진 거거든요. 우리가 한 4.5% 아웃퍼포먼트 주는 거예요. 4.5% 아웃퍼포먼트 이렇게 좋아하니. 참. 그러니까 한 10% 아웃퍼포먼 그냥 날아갈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한 5% 오르면 돼요. 그렇게 할 정도로 외국인이 한국을 미국하고 비슷하게 섹터와이즈 관계없이 매크로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정도에서 지금 계속 갈랐다 말랐다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건 섹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한국에 많고 그걸 안 사다 보니까 계속 사는 건 아니다 보니까 뚫지 못하는 그런 패턴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언더가 아니라 아웃퍼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치. 너무 다행이라서. 아웃퍼폼. 예. 어드벤처님께서 그냥 또다시 테마 돌아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 기분. 아하. 지금 상황을 정리하자면 어때요? 그러니까 조선주 같이 네. 좀 오늘 조선방산 뭐 변압기 좀 갔나요? 아니면 좀 쉬었나요? 변압기 작은 거는 좀 쉬었고요. 작은 거는 좀 큰 쉬고 네, 큰 거는 같습니다. 네. 조상방산 변압기 얘네 그냥 중심 잡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고가 부근에서 놀고 나머지 테마들은 장이 안 좋으면 엔터나 이런 짜잘한 종목도 오르고 장이 좋으면 또 다른 색깔의 테마들이 또 같이 가고 그렇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계속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덩어리가 중요하기보다는 이슈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죠. LA 산불도 물론 이제 인프라 쪽으로 전력 변압기가 가긴 했습니다. 원래는 수출주가 가야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네. 수출주가 그날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물론 이제 또 산불이 커지면 또 인프라로 가겠지만 수급은 항상 손이 가던 대로 가요. 새우깡처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산업의 이슈나 이런 흐름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쪽들은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장중에 그런 이슈 있었거든요. 틱톡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광고와 연관되어 있는 정말 작은 기업들 완전 시장에서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그 이슈 뜨니까 바로 막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LNF도 그렇고 대주전자재로 사실 좀 똥똥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도 코스닥에 32위니까 막 그렇게 작지도 않고 LNF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좀 이렇게 있는 친구인데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제 크게보다는 어쨌든 이슈가 좀 중요한 것 같다. 물론 이 얘기를 그럼 3반은 왜 이래 이러면 할 말은 없긴 하지만 네. 네, 어쨌든 거의 전반적으로는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논리에 대한 아구가 100% 다 맞진 않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은 더 그렇고 또 변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감을 잡아보려고는 하지만 100% 또 이치에 맞지는 또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섹터 갈까요? 네, 상승 세트로 가보면요. 네. 오늘의 상승 섹터. 네, 뭐 조선 기자재, 방산, 누나도 코프? 변압기, 게임, 멘토.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유리판, 틱톡, 오늘 2차 미세먼지가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오늘 120. 엄청나. 네. 마스크가 쏙힐 나.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미세먼지 1,400이었거든요. 1,400. 세 마리 피네.
800이면 축구하자고 불러. 800이면 축구하자. 나가면은 연탄 냄새 진동을 해. 와. 밖에 나가서 공부해도 되겠네. 지금은 완전 그냥 청정지대죠. 지금은 사실. 네. 참 굉장한 지금 나라야. 한국에서 제가 100 이상이면 민감해서 바로 작동을 해요. 몸살 끼우고. 이런. 근데 지금 오늘 120이랑 그래서 코가 조금 다들 지금 연약하시네요. 훌쩍 코 풀고 휴지 달라 그러고 지금. 진짜 저기 우리 그 파는 거 무슨 정관장 이런 거 잘 계속 먹어야 돼. 이 관절약인데. 아니 이거 아니더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약을 계속 먹어야지. 꿀이랑 관절이랑 상관이 없는데. 이거 말고 다른 얘기 하나 있어. 정관장.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물론 내가 30대 때는 이런 미세먼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역도 필요 없었지만 그때는 더 심했죠. 아니 20년 전에 그런 거 별로 없었어. 그래요? 그런 거 없었지. 세상이 바뀐 게 20, 30년 사이에 바뀐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코관절에 도움되나요? 이렇게 들어요. 코관절 중요하네. 아유 창의적이야. 창의적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금 훌쩍거려도 살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죄송합니다. 끊어서 다시 상승 섹터 가볼까요? 네. 해서 뭐 유리기판 틱톡, 뭐 이제 2차 전지랑 진단 키트 뭐 이런 쪽이 진단 키트 이제 핫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또 난리가 났대요. 진단 뭐가요? 키트 없어서. 진단 키트가 없어서. 네, 그게 이제 루머로 또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유튜브에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은 동남아 여행 가면 안 된다. 지금 코로나 난리 났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티켓 보니까 여전히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 다른 거 보니까 일본 진단 키트 없다.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이 진단 키트 없겠어 했는데 그게 사실로 됐다고 또 기사가 뜬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포명 진단 키트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후에 급등했습니다. 네. 이유가 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좀 약간 역전의 주인공은 2차 전지. 2차 전지. 네, 그리고 뭐 진단 코로나랑 감기랑 같이 뭐 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나왔다고. 예, 뭐 그거는 네. 이제 우리 코로나19 때 엄청 심할 때 네.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진단 키트가 이거 좀 공부를 많이 뜯어 보면은 이제 조기 진단이라고 해서 뭐 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써요. 네. 기존에 하던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뭐 체약으로 뭐 이게 침해서 뭐 타액으로 하던가 아니면 침 하나 좀 그 피 좀 넣어서 하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병행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스토리가 코로나19 때는 좀 핫했는데 또 쏙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꽤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저 상승 섹터 중에서 코멘트? 다 좋네요. 조선 좋고 방산 좋고 변압기는 뭐 큰 것만 오르긴 했는데 현대일렉트릭이 좀 끌고 간 거고요. 그거는 리포트 좋았고 어저께 간담회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을 2030년까지 준 것이 분명히 현대일렉트릭에 도움이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곰방이 40만 원 근처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다음에 이제 40만 원 안 차기 때문에 이거 기조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러니까 내년 올해 기준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보다 빨리 26년도 전망까지 끌어당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50만 원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거 보여서 오늘의 상승은 그 폭보다도 타이밍. 어제 그런 일이 있고 오늘 코멘트 나오고 꾸준히 주가 오른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올라간 거 봤을 때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의미 있는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조선주보다도 HD 현대일렉트릭 올라간 거 저는 눈에 띄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저 상승 섹터 중에서 얘네는 왜 오르는겨 하는 섹터 있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뭐 특별히 그건 아니죠.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게 아주 테마성인 거 말고는 특별히 이의를 달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자동차도 막판에 좀 올랐어요 사실은요. 1%. 아까 그런 것 때문에도 이슈도 있는 것 같고 트럼프가 좀 관세를 완화해주거나 그러면 또 오르니까 그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좀 그 폭 대비했을 때는 다 좀 스프레드가 잘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건 개별적으로 뭐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많이 올랐나요? 게임도 오늘 상승하긴 5%? 했어요. 네, 뭐 넥슨 게임즈 3에서 한 5% 사이. 네. 오케이. 보노님도 상승 섹터 하나 찝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오늘 기자재 쪽에서 뭐 성광밴드, 태광 이런 데 좀 차익이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연속성이 당장 끊기진 않겠죠. 하지만 많이 오른 종목에서는 언제든지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틱톡 있잖아요. 틱톡이 요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 나오는 뉴스 플로우랑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 플로우가 완전 정반대예요. 어떻게 달라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일론이 이제 틱톡을 인수한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해외 거를 좀 더 추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지. 일론이 바이트 댄스를 인수한다고요? 틱톡. 틱톡? 예. 가능한 일이에요? 기사 있어요. 일론이라면 가능할 수도. 아니 돈주도 안 팔잖아. 전략 자산인데 틱톡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지 안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효력 발생하기 전에 이제 팔아야 되면은 일론이 하지 않겠느냐. X 갖고 있고 하니까. 아 그럼 틱톡 아메리카? 그렇죠. 틱톡 아메리카. 안 팔면은 문 닫든지.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팔면 팔든지 아니면 문 닫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팔라는 거잖아. PF 쪽에서 벌써 손 대는데 계속. 틱톡 아메리카라도 일론한테 팔까? 과연. 전략 자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그거는 뭐 이제 픽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외신 보고 우리 매매 안 하잖아요. 국장 뉴스 보고 매매하잖아요. 국장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승해서 뭐 나머지야 뭐 계속 얘기해오던 거고 2차 전지는 아까 제가 쭉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네,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상승 섹터의 분위기는 계속 이런 좋은 분위기로 가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상승 섹터 저 중에서 갑자기 내일 떨어졌을 때 아 요건 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얘기를 지금 하는 말해라.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틱톡 얘기했잖아요. 틱톡 그럼 저기는 관련주 뭐 있는 거예요? 여기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모비데이저 이거 좀 작은 종목. 그리고 얘네가 원래 그런 뭐 있잖아요. 유튜브 안에서 뭐 광고에서 판다. 뭐 인스타그램에서 막 이렇게 뭐 그 뭐였죠? 릴스에서 뭐 한다. 뭐 이런 걸로 막 움직였었잖아요. 네. 얘네가 원래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짧게 끊어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이슈로 인해서는 좀 갈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해외 이슈면 해외 외신을 조금 더 믿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요건 좀 조심해보자. 네. 오케이.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저 중에서? 조선은 좀 계속 갈 것 같고 조선 계속 갈 것 같고 매크로가 아주 크게 문제는 나머지는 매크로 헷갈리는 뉴스 나오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죠. 프라피테이킹 뭐든지 뭐든지 빠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요. 네. 금융, 재건, 화장품. 재건으로 넣긴 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산불이에요. 네, 산불. 네, 산불 쪽 빠졌고 화장품 빠졌는데 뭐 증권 그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했는데 뭐 딱히 이유가 없는 애들 중에서 빠진 애들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펌텍코리아였고요. 이유 없이 빠졌다. 네, 뭐 떨어질 이유 요인은 없다. 그래서 뭐 이제 애널리스트 그 뭐 아무래도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차익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좀 일부 나온 것 같고 뭐 VT 노이즈 계속 있는 거고. 요것도 이제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이미 그런 거 노이즈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양자야 뭐 저크버그 또 발언까지 있었고 금융 조금 한 1% 조금 빠졌고요. 조금 빠졌죠. 먹는 거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농심은 아마 실적이 좀 부진할 거예요. 네. 부진하다는 리포트가 나와서 좀 빠진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 진짜 그렇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빠진 게 별로 없네. 빠진 거 뭐 찾아야 되지? 찾고 있는데. 빠진 게 빠진 거 많으면은 지금 저기 적어 주셨죠. 큰 거. 빠진 거 900주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등치가 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빠졌으면 지수가 그렇게 안 올랐겠지. 그러니까 등치가 큰 것 중에서도 뭐 그렇게 막 빠져봤자 1%? 은행 정도. 2%? 은행 정도가 아마 등치가 큰 걸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큰 게 없죠. 그렇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에서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세요, 김정일 실적 카멘트 나쁘게 나오면 빠집니다. 농심처럼. 삼양은 안 빠졌거든. 그러니까 이 섹터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는 거니까 실적 넘버 나오고 그런 거는 또 민감할 수 있는 거고 개별적으로 섹터적으로 아까 거기서 특별히 있는 뭐 의미 들 거는 없을 것 같고 은행하고 자동차는 조금 아주 핫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관세 때문에 자동차는 약간 머리를 든 거고 은행은 아직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내려가야지 조금 좀 편하게 들어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우리 금리 인하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보고 대응할 것 같아서 바로 움직이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 섹터도 그렇게 크게 많이는 없었다는 거. 특징주로 갈까요? 네, 특징주는요.
아센디오가 무상감자 소식이 하한가 장중에 들어갔었고요. 스톰테크 또 수돗물 음용 금지 소식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또 연관되어 있는 종목은 좀 움직였고, 뭐 피롭틱스 오늘 그 유리기판 관련주도 좀 움직였고요. 컴투스는 갓앤 데몬이라는 신작 게임 출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샤페론 오프닝 벨 때도 언급드렸지만 아토피 치료제 미국 임상 성공 소식이 있었고요. 인성 정보는 1300조 시장 비대면 진료 에 대한 시장이 정부의 조속한 법제화 제도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삼바 오늘 이제 창립 이래 최대 수주 2조 원 책팟을 받았는데 주가는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 화학주 뭐 에틸렌 수급 개선 기대감으로 뭐 석화주 꽤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KH 바테 이거 좀 뜬금포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부품 공급 기업에서 급등 나왔는데 또 단기 차익 꽤 많이 나왔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오늘. 근데 뭐 27년까지 안정적인 이익 성장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에서 목표 주가 상향 또 있었고요. S&T 모티브 주당 1주 무상증자 결정 뭐 이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서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사고 싶은 거요? 글쎄. 저는 딱히 SKC? SKC? 지금 사고 싶다고? 차라리. 이야. 요새 약간 멋있다.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강해도 많이 올랐어도 이제 힘 있는 거에 타라. 웨이브 차라리. 오케이. 어. 뭐 그 약간 커뮤니티에 그런 게 있대요. 이 위치가 가격이 비싸서 고민을 하는 거면 그냥 사라고 하고 그 사람 있지. 위치가 낮은데 가격 때문에 고민할 거면 사지 말래요. 그게 왜냐면 비싼 거는 이유가 있든 없든 언제든지 비싸질 수 있대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 그런 명언이 또 있더라고요. 이 얘기도 많이들 하셔서. 맞아, 그거 맞는 거야. 근데 거꾸로 하기 쉽죠. 그쵸. 거꾸로 하기 쉬워, 확률적으로. 맞아요. 약간 너무 이건 이쯤 되면 오르지 않을까가 명행에. 그러니까 원칙을 반반하면 괜찮은데 네.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더 칠하고 3을 하면은 여기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 크기보다는 여기서 까먹는 경우가 많아갖고 결국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갖고 만약 하려면 밸런스 있게 하든지 아니면 나는 뭐가 됐든 간에 한쪽으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흔들려서 아마 그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 최태원 회장이 뭐 깃발 들고 팔고 왔다 그랬습니까? 유리기판? 그렇지. 네. 그 며칠 됐잖아. 방금 팔고 왔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올라간 거 아니야, 유리기파. 어. SKC가. 피로틱스도 마찬가지고. 아 빨리 양자 컴퓨터 나와야지. 그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쓸 수가 없어. 검색이 안 돼. 최태원 쓰는데도 5초 걸렸어 지금. 와 어쩜 이러냐 컴퓨터. 양자하고 관계없어. 왜 관계없어요. 양자 컴퓨터는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나 양자 컴퓨터로 네이버 하고 싶어. 20년 정말. 기다리시면. 20년. 진짜. 방금 관절 빌드업인 줄 알았어요. 뭔가 좀 뻐걱뻐걱거리고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관절 뻐벅뻐벅 하는. 손가락이 느려서 지금. 무슨 또 말만 하면 다 광고. 부드럽지가 않은 거지. 광고 천재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광고 아쉽네. 그냥 할게요.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의 컴퓨터가 안 될 때 그리고 콧물이 나올 때 호관원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진제약의 호관원. 요 관절 관련해서 연골 관련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MSM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어깨, 무릎, 손목, 팔목, 발목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청 칼슘 함량이 되어 있고요. 관절의 통증, 아이고 아파라. 관절이 제대로 안 움직인다. 기능 개선, 관절의 뻣뻣함 요런 거를 감소시켜 드립니다.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정 그리고 액상 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믿을 수 있는 GMP 인증 시설에서 제조했고 동진제약 정품 2026년 8월까지 넉넉한 유통 기한으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요 호관원이 네이버 공식몰 최저가가 제가 알기로 아까 15만 원 정도였는데 관전 튼튼 요게 7만 5천 원. 네. 최저가가 원래 14만 원, 15만 원인데 우리가 7만 3천 원, 7만 8천 원에 가져왔습니다. 이야. 반값. 반값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골드 있고 프리미엄 있고 그거는 링크 통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요게 관절은 상관없는데 내가 근육통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근데 내가 패션에도 좀 신경을 쓰고 싶다. 저요.
그러면 요 클라비스 에너제틱 팔찌를 사보시련지요? 오. 왜 말을 그렇게 사보실랬는지요? 착용해볼 순 없나요? 착용이요? 안녕하세요. 저기 있네. 이거 근데 네. 제가 하나 연결 더 해가지고 좀 크실 수 있어요. 그거 좋아요. 오버사이즈. 이게 손목 그 그쵸.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조절도 화면에 가능한 보이게 겁니다. 올려서. 저 올려서. 이렇게. 네. 잘 어울리네. 이게 손목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 더 늘려서 하나 더 착용되고 그렇죠. 또 손목이 가늘다 하면 또 하나 빼서 이렇게 착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누나 차는 거 보니까 네. 여자친구한테 선물해도 그러니까 좋겠네요. 잘 어울린다. 네. 여자친구한테 괜찮지 않나요? 클라비스 에너제틱 클래식 팔찌 한 개 가격에 1+1 총 2개 드리고요. 의료기기 인증 그리고 혈액순환 근육통 완화 효과 컴퓨터 사용 많으신 분 손목 팔 어깨 잦은 근육 통증 있으신 분 많은 분들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원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원리. 영구 자석 칩이 박혀 있습니다. 됐다. 그리고 에너제틱 파워 칩이 박혀 있어요. 요즘 칩의 시대인 거 아시죠? 칩 전쟁. 네, 에너제틱 파워 칩. 자기장이 방사되는 영구 자석 칩에 자력이 발생해서 근육통 완화 효과 발생. 최대 2100 가우스의 자력이 근육에 떨어진 전기 저항 값을 올려주는 원리로 근육통 완화하는 효과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 말 해야지. 양자 컴퓨터. 여러분이 이해 못해도 양자는 갑니다. 요 팔찌 여러분이 클라비스. 이해 못해도 작동을 합니다. 네, 클라비스 에너제틱 클래식 팔찌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딱 봤을 때는 약간 무게가 있을 줄 알았는데 무겁지 않아요. 가볍네요. 가벼워요. 엄청. 네, 손목이 하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근데 편하게 확실히 달라. 착용할 수 있다. 미안해. 역시 여성이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멋있어요. 저 이제 여성이 하면 더 멋있어. 문대 인기 있었잖아요. 문대 문신대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구찌 뱀 클러치 하나 들고 금목걸이 하나 하고 그렇지. 팔자걸음으로 걸으면서 언더아머. 근데 언더아머. 신기한 게 아침에는 이제 아침에 좀 부었었나 봐요. 맞아요. 아침에는 손목이 안 맞지? 거의 가득 차갖고 이게 지금 빨갛게 아직도 이거 찡겨가지고 그러네. 힘들거든요. 네. 근데 손목이 지금 보면 남아요. 여러분들 저도 남습니다. 손목이 지금 아이유 됐어. 네. 6시간 만에. 저도 때론 남아요. 아이유야 형. 항상 이렇게 튜브 차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게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물 얼마나 어떻게 드셨길래 저렇게 됐지? 네. 기가 자, 에너제틱 팔찌. 클라비스란 말 자체가 좋은 뜻이니까 네.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지금 좋아. 그 용도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요게 실제로 클라비스 에너제틱 팔찌가 그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어요. 한국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등록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고 야매 상품, 아닙니다. 신길력 야매. 1호선 상품 요거 아닙니다.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운동선수들이 차는 의미가 있어요. 네. 자, 광고 끝. 뭐까지 했지? 뉴스 가야죠 이제. 네, 자, 뉴스. 네, 뭐 뉴스 첫 번째 이거 일론 머스크 요거 인수설 있었고요. 이거 외신 한번 찾아보세요. 외신 한번 찾아보시면 내용 있습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초대형 신인 쏟아진다. 엔터주 들썩들썩. 근데 이제 신인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JYP 실적 기대된다. SM 실적 기대된다. 요 키워드가 자꾸 붙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도 높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뭐 킥플립이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했는데 맞아요. 폭망했다. 그런 소리 없어. 그리고 이제 뭐 요 여자 그룹 있잖아요. 뭐 하츠에나츠? 하츄 투 하츄. 하츠투하츠. 네. 그 친구들이 나왔는데 뭐 망했다.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일단 좀 롱하게 갈 수 있고요. 또 이제 완전체 BTS 시작하면은 뭐 중순부터 하반기까지는 또 강한 엔터의 시기가 잠깐 왔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저기 그 트럼프 그런 이슈도 있고 네.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조금 위험한 경계심이 있다면 이런 종목에서 가볍게 가는 거지. 개별 종목에서도 그렇고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는 환율 관계 없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텍스에 관계 없으니까 네. 더 갈 것 같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 하츠 투 하츠 제가 관상을 좀 보려 그랬더니 아직 관상. 아직 안 정확하게 나왔어요? 공개가 되지는 않았네요. 기사만 나왔던 거. 에스파 이후로 몇 년 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5년. 5년 오랜만에 만에. 하는 예. 왜요?
나중에 그거 한번 봐주세요. 저번에 트럼프랑 바이든 젊게 한번 봐줬잖아요. 아, 맞아요. 네, 뭐 한번 또 봐주세요. 누구를? 여기. 하츠 투 하츠를? 응. 내가 사주를 봐달라고 얘네? 아이 그렇게 안 되지. 점쟁입니까? 하츠 투 하츠. 걸그룹 하도 많이 봐서 딱 보면 느낌 오거든. 근데 잘 맞죠, 엔토스. 얘가 센터다. 얘는 저쪽 예능으로 가겠다. 얘가 돈을 좀 벌어오겠다. 이런 게 있는데 하츠 투 하츠 나중에 나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 기대감이 있다는 거, 실적 기대감까지 같이. 네. 다음 뉴스는요? 아까 그리고- 저기 그 LA 무슨 그거 있었잖아요. LA 그, 수돗물. 아니 LA 그저 화재 네. 강풍이라는데. 네? 강풍. 초대형 강풍. 그러니까 강풍 때문에 더 확대될 수 있다. 그 네. 내용입니다. 네. 아니 그게 나와서 아까 단기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 네. 원래 불에 이제 부채질하면 시속 113km랍니다. 엄청납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 기사가 나왔길래. 기사가 15분 전에 나왔길래 네. 생각나서 보여드렸어. 저희 순간 카페에서 네, 대화 네. 나누는 느낌.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강풍이랍니다. 네, 속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트럼프 노믹스 관련해서 이제 뭐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은 뭐 협력하는 산업도 있을 거고 아닌 산업군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연결고리가 좀 높은 산업군들을 미리미리 계속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조선이야 워낙 헬프를 많이 외쳤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방산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이 폴란드였나요? 뭐 GDP 5% 방위비로 한다. 이런 소리도 좀 나오면서 방산은 오늘 조금 더 모멘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커버그도 양자 컴퓨터 실용화 멀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뭐 결국에는 향후에 엄청 핫해지겠지만 네. 뭐 지금 당장으로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소실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주가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뭐 지금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온큐와 이제 20년 여행을 같이 떠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다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좀 기다렸다가 6에 보냈다가 한 이제 10년 뒤에 다시 꺼내와야지 이런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끊어서 이제 다른 거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막 뭐 메타버스나 이런 느낌으로 또 약간 은근슬쩍 기억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약간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미래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네. AI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기술의 완성의 목표 단계가 획기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앞당겨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효율성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바이오. 맞아요. 신약 임상을 개발. 지금 얼마나 빨리 하는데 성공률도 올라갔고 그런 것들 보면은 저런 것도 멀리 남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AI도 사실 제프리 힌튼도 그렇고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AI가 AI를 발전시키는 형태로 가니까 이거 훨씬 더 빨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런 것도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엔 빨라져야겠죠. 빨라져야지 맞겠지. 향후에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아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네. 지금은 아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나 조금 더 강했던 시장. 그 작년에 하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강하면 불안해. 요쯤 되면 불안해. 네. 근데 시장이 계속 2,500선, 지수 기준으로는 2,500선 좀 지키려고는 하니까 탄력성이. 그래서 일단은 좀 믿고 가보기는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좋았던 시장. 두 분의 AI 그림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보로님부터. 네, 오늘 저의 그림은 이겁니다. 느린 것이 빠를 때가 더 많다. 거북이. 여기 지금 하더라고요. 거북이 보이시죠? 지금 이 스피드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안 보여요. 이거 지금 속도 보이십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 되게 느리다고 생각했지만 네, 맞아요. 한 3개월 이렇게 보면 엄청 빨랐어요. 변압기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뭐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군들이 하루하루 움직임을 보면은 좀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쌓이고 모이고 차곡차곡 가다 보면 이게 어느새 엄청 많이 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급등주들 뭐 엄청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오히려 빠져 있을 때도 많고 혹은 윗골이 달려서 제자리에 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에는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고 뭐 닌자처럼
탁 하고 착 제거하고 빨리 도망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대다수가 그걸 하기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스윙 관점으로 산업의 추세를 좀 쭉 쫓아가면은 편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조선방사 변호씨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작년 3월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만 계속 놀고 있다 보면은 뭐 손실권일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결과로만 보면은 지금은 좋잖아요. 좋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느려 보이지만 때론 빠를 때가 많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않게 특히나 이렇게 이슈가 많을 때는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해서 여기서 3% 여기서 3% 해서 오늘 30% 먹어서 난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가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론 삼겹살로도 만족을 해보자. 때론 뭐 초콜릿으로 만족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예. 네. 알겠습니다. 대왕 토끼가 자고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오셨고요. 뻗은 겁니다. 뻗었어요? 단기 랠리 뻗은 거지. 달리다가 뻗은 겁니다. 뻗은 거지. 네, 기절했어 기절. 손을 팔찌. 뻗었고 저 오디오 좀 안 물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토끼가 뻗은 겁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비슷해서 안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영어인데 해도 되나? 하셔야죠. 영어 전문가신데. 왜 웃으세요? 왜 웃어요? 물 마시다 영어 빵 전문가. 터지셔서. 네. 하셔야죠. 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석을 잘해보겠습니다. 뭐 해석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이거 뭔 얘기죠? Miracle is not to fly in the air or to walk on the water, but to walk on the earth. 뭔 소리예요? 기적은 네. 뭐 공중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물리를 걷는 것도 아니다. 근데 땅 위를 걷는 거다? 말 그대로입니다. literal speaking.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만은 기적 같은 일은 실제 사람이 공중을 날아다니거나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죠, 우리가. 네. 자빠지지 않고 길만 제대로 걷다 보면은 꾸준히 그 기적이 오는 거예요. 오늘은 두 분이 되게 비슷한 얘기를. 내가 비슷하다는 느낌 예. 받아서 이거 할까 말까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그런 식의 기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약간 엄마들이 애한테 너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야. 맞아. 해석이 끝내줘. 야, 박가영 선생님 완전. 근데 진짜 레벨업이야. 엄마들이 거짓말 진짜 잘하는 게 우리 엄마 이거 보고 있을 거야. 태어났을 때 앨범 보면 딱 적혀 있어. 원하는 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지. 네. 바뀌어. 그렇게 됐거든? 근데 지금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청소해라, 밥 먹어라, 왜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니, 술 먹지 말아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했잖아. 이거 다 맞는 얘기지. 왜 거짓말해? 이게 주식이랑 똑같네. 난 딱 10%만 먹어야지 하고 딱 들어가지만 막상 10% 먹으면 그때부터 욕심 생기거든. 네. 어머니 그러다 카카오 물렸잖아. 아이고. 욕심내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어머니 말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요? 술 마시고 계속 늦게 일어나고 늦게 너무 많이 일하면 건강이 망가지겠지. 건강하잖아. 그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 좀 받으면 뭐래? 건강하는 게 중요하지. 건강하다고 의사가 건강 망가지고 나서 판단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술도 안 해서 집 방에 먼지 많으면 또 코 그렇지. 환절기 안 좋고. 건강 챙겨주시고. 사방이적인. 핵심이 뭐냐? 네. 그 너무 비범하고 요상한 데 찾지 말고 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상을 잘 수행해 나가는 원리 원칙과 자기네 그 프린서플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다.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도 빨리빨리 안 가고 있지만은 잘 버티면은 나중에 기적같이 이제 아웃퍼폼 한 15% 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재밌게 웃었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가끔씩 일상의 감사함에 대해서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는 저 말씀입니다. 아기 때는 좀 많이 아팠어요. 수술을 전신마취를 한 8번 했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래? 아플 때의 그 아무것도 못하는 서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을 들고 먹을 수 있다는 그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주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불만족스럽잖아요. 돈도 더 많고 싶고 투자도 잘하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럴 때 그냥 살고 있는 거, 숨 쉬는 거 자체로도 행복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네, 일상의 행복.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자료 가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연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있었어요. 오늘 아침 아닌 거 12시 정도 나온 기사 같아요. 네. 12시. 그러니까 아침 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국민연금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환율에 있어가지고. 국민연금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일을 하고 있다. 1470대면 국민연금이 환해지가 나온다. 이런 경계감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는 환율을 좀 방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CPI도 발표되고 우리나라도 이거 잘못했네. 16일 날 한국은행 기준 금리 발표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라는 식의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보는 골드만삭스도 1월달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고 그걸로 인해서 뭐 그 캐피털 플라이트 도망간다든지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확 내려간다든지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거다. 왜? 금리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더 망가지지 않게끔 경제를 살리는데 약간의 일조한다. 1%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올해 한 3번 하면 0.75%잖아요. 네. 1% 하면은 뭐 한 0.25% 정도 포인트 경제가 좀 회복이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더 긴급하다는 거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딱 일부 의견. 아직은 컨센서스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그것이 한 2-3번 연속으로 할 수 있다. 한 번 정도 연속으로 1-2월 달.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이 또 그 환율적으로도 방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잘 넘어간다면은 우리 장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실제 금리 인하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그날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목요일 날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전날 CPI도 중요하지만 목요일 날 금통위 때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 일부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증권가에서 외국계도 한국계도. 그래서 국민연금의 경계감이 있고 이게 내수 진작으로 인한 금리 인하다. 그러면은 환율이 확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 같은 사람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목요일 날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게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데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환율 좋으면 자동차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다고 말씀을 어저께 드린 것 같은데 그걸 계산을 했더라고요. 3분기 대비했을 때 4분기가 환율이 올라가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죠. 이게 왜 그러냐면 12월 달 가서 늦자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의 효과가 기대는 되는데 엄청 기대되지는 않고 오히려 연말에 환율이 이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당 부채 환산 마이너스가 커서 이것이 4분기 실적에는 긍정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뭐 물량도 긍정적이지 않지만 환율 효과가 충당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효과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이게 유지되면은 1분기 실적에는 제대로 환율이 플러스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견조한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관세 얘기만 조금 수그러드는 게 나온다면은 그럼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주가다. 지금 PER 4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 알겠습니다. 뭐 시간 더 있어요?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아니면 있어요. 현대일렉트릭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 요게 제일 궁금한데. HD 현대일렉트릭의 신년 간담회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어제. 근데 이거 말고도 한국조선해양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리포트도 썼어. 신안에서. 근데 한국조선해양 요거 간담회 하고 요 간담회 HD 현대를 제가 둘 다 읽어봤거든요. 네. 한국조선해양은 임프레시브하지 않았어 내용이. 그다지. 그래서 제가 안 가져오고 현대일렉트릭만 합니다. 수주 목표 아까 말한 것처럼 5조인데 환율이 1,300이에요. 지금 얼마인지 환율이 1,400. 그러니까 저절로 플러스 되는 거죠.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목표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원래부터 추가 증설을 하느냐 고민 중인데 확정되면 소통하겠다. 이 코멘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면은 캐펙스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얘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투자가들이 어저께 가졌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도 일단은 매출액은 30년까지 피크가 안 치고 수주도 27년까지 고고고. 그럼 어떻게 되죠? 올해 실적이 아니고 내년 실적을 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으로는 PER이 한 24배 되니까 안 싼 영역으로 들어갔거든요. 40만 원. 근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땡기면은 아직도 여유가 좀 있어요. 그 영역의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캐펙스 투자 고민 중이라는 게 이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 세론드 뉴스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아마 40만 원 한번 들어간 것이 물리더라도 아마 다시 올라갈 가능성, 피크는 아직 멀었다.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그래서 오늘 웬만한 게 다른 게 잘 안 간 상태에서 이 대형주가 먼저 간 거죠.
근데 얘가 가면은 다른 것도 결국은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섹터와이즈 좋은 간담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 끝. 그 캐펙스 추가 증설 하면 네. 유증해요? 쟤네는? 안 해요? 돈 많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돈 많아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엄청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2차전 생각하면 안 돼. 2차 전지 하면 안 된다고요? 2차 전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뭐 하면은 네. 뭐 유상증자하고 그렇게 다른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면 캐시가 부족하든지 이런 거 없으면 괜찮습니다. 걔는 장사를 원래 잘 하니까. 예, 지금 달라가니까. 예. 오케이. 아니 엊그젠가 기사 보니까 그 기업들 쌓아놓고 있는 현금들이 삼성전자 250조 막 이렇게 해서 쫙 쌓아놨더라고. 야, 그거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네는 돈이 있나 생각했어. 주주하는 정도 책임지지. 돈 많으면. 그러니까 250조 쌓아놔서 뭐해? 유보금. 시총 얼마야 지금? 한 300조 돼요? 3전? 3전이요? 400조 더 되지. 300조. 300 훨씬 넘지. 300조 넘어요? 넘지. 그래요? 안 넘나? 5만 원 안 깨졌으니. 321조. 네. 321조. 많이 빠졌네. 근데 현금을 250조 들고 있어. 대단하다. 250조까지는 아닐 텐데. 232조인가 그랬어요. 그 법인에 있는 해외 거 다 땡겨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뭐 저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포함해서. 네. 어쨌든 Anyway, 알겠습니다. 끝. 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오늘 광고가 많아가지고 죄송해서 또 저기 문화상품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와. 오. 문화상품권. 저도 주세요. 명행 사비로요? 나도 줘요. 아니요. 네? 난 좋아하는데. 본부장님 돈 많으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주면 무조건 좋지. 제가 지금 이제 갓 30살 넘었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면은 아마 120%갈 거야. 120%? 아. 그거 폰지 사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걸 우리가 폰지 사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원금 보장, 120% 수익률, 폰지 사기. 그 초반엔 돌려준다. 네. 나 초반에 나중에 목돈 내면 쓱 사라져. 소가들에서. 알겠습니다. 자, 문화상품권 요거는 네. 키움과 함께 하는데요. 키움과? 키움 ETF를 매수하고 문화상품권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고요. 키움 투자자산운용이 새로운 ETF 리브랜딩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키움 ETF 중 어떤 것이든 좋다고 해요. 오. 종류 상관없이 100주를 매수하는 거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문화상품권 10,000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키움 ETF를 찾아봤는데 한 주당 5,000원짜리 있더라고요. 5천원짜리? 100주 하면 진짜? 50만 원 매수하고 요거 당첨되면은 당첨된 다음에 팔고 이러면 되니까 한번 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좋네. 5,000원짜리 밑에는 못 찾았어. 8,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 5,000원짜리가 찾은 것 중에 제일 싼 거. 네, 일단은. 예. 네. 자, 인증은 어디에 올리냐면 저희가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거든요.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인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수 인증을 올리는 란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롭게 바뀐 키움 ETF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키움 ETF 성공적인 투자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TF 키움 것까지 10,000원 문화상품권 받을 수 있는 부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50만 원 매수하고 마이너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될 만한 ETF 사면 되죠. 그렇지. 왜 마이너스 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가영 아까 그거 있어서 살짝만 그거 해보고 갈까요? 그거 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박가영 오늘 그 사연이 없어서 오늘 사연이 없어서 저희가 원래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거 준비했어요. 방송 캡처. 전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움님이 그거?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보다가 저희 클로징벨 보다가 의문점이 하나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동료 본부장님 자료 중에 내려야 할 것 올라야 할 것에서 EPS 값이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동료님 이미 답을 달아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한데 제가 뭐 8월 달부터 쭉 와치를 많이 했는데 9월 17일 날 시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 향후 12개월 동안의 코스피 EPS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을 100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100 기준을 했을 때 9월 17일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걸 표현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92인가 한 거는
그 3, 4개월 전에 9월 17일 날 바라본 미래 전망보다도 한 8%, 10%가 전망이 낮은 상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EPS가 곱하기 PER에서 코스피 추정하라고 나온 그 수치가 아니고 그냥 9월 17일 기준을 가지고 100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망이 뭐 어느 순간에는 내년 걸 땡길 거 아니에요. 26년 거. 그러면 또 다시 또 어느 순간에 또 EPS가 기준을 다시 100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금은 EPS가 3개월 전보다 내려간 상태니까 그거를 뒤엎을 정도의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했을 때 9월 달을 100으로 놓고 9월 17일 날 바라봤을 때 네, 9월 달을 100으로 놓고 말씀하신 EPS는 12개월 포워드죠? 네, 9월 17일 날 기준에서 향후 1년, 올해 6월, 8월까지의 전망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내용을 바뀌겠죠. 그 추정치가 한 8% 정도 하향 조정됐다라는 거를 표현한 그렇죠. 최근에 90이라는 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 우리가 우리 그 뭐 코스피가 2,500 갔다는 거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채팅창에서는 국장에서 EPS를 따지다니 깨어있는 분이시라고 또 이런 질문 남겨주신 그라움님께 이런 평가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괜찮아요. EPS 12개월 포워드가 그러니까 뭐 기준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KMW EPS 추정치 그게 한참 그 메타버스 막 어마어마했을 때 KMW 그 뭐 저기 EPS 추정치가 3년 4년 뒤까지 나왔어요. 근데 맨날 보면 그래프가 똑같아. 어마어마한 성장을 그래프가 여기 하나 성장을 막 이만큼 해. 네.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까 그게 코스피고 코스닥 제외하는 거고 한국의 대표주가 뭐예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2등이 누구예요? 하이닉스. 그다음에 3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LG 엔솔. LG엔솔?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걔네들이 시가총액을 크게 한 것만큼 EPS도 걔네들이 좌우합니다. 제가 놓은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 EPS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네. 어쨌든 외국인은 한국을 바라볼 때 그거 기준으로 우리가 뭐 한국이 0.84다 8배다 그러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개별 종목의 작은 종목은 지금 맞아요. 모노캔커처럼 그런 거는 좀 신뢰가 안 가죠. 네. 그래서 커버 안 되는 종목, EPS가 애매한 종목을 샀다가는 그냥 베팅하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그런 거죠. 결국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EPS 추정치라는 것도 주가를 띄우는 하나의 그냥 재료일 뿐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 밸류에이션 때리는 것도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없어도 뭐 누구 CEO를 믿는다. 혹은 이 산업의 성장을 믿는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거 없어도 내일 모레 신약 나온다. 이런 것도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 너무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멀티님께서 우리 그 아까 ETF 이벤트로 10,000원짜리 주면서 백주 사라고 부축이냐 민주나 용팔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주어진 업무를 하는 것 뿐입니다. 예. 10,000원이 뭐 어디 요즘 불경기여가지고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불경기여가지고 지금 장사 자영업자 심각합니다. 10,000원인데 100만 원 줘서 10,000원 하는 거야? 수익률이 예상되는 게? 50만 원에서 10,000원. 백주니까 뭐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백주 사면 전부 다 주면 좋은데 그렇지. 또 추첨이니까. 추첨이니까. 나 사서 2% 물렸는데 10,000원 안 줘서 10,000원 손해 보면 어떡해요? 우리 그런 이거 거지. 광고 받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해주세요. 아니 로또도 원래 그런 거지. 여러 사람이 참가해갖고 그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니까. 당연한 걸. 로또 광고는 아닌데. 네네. 추첨은 마찬가지야. 여러분, 나 이거 너무 작금의 현실을 개탄합니다. 작금 현실까지. 아니 수익을 내려고 투자하는 들어가는 거니까. 거잖아. 뭐 근데 그치. 마이너스 나면 마이너스 날 것 같으면 안 해야지. 그치. 근데 내가 맞아. 50만 원 사서 백주 사가지고 이거 10%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10,000원까지 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그게 해야지. 전형적인 아니죠. 접근이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마음의 소리를 남겨두세요. 알겠습니다. 네. 하실 분 하시고. 하실 분 하시고. 안 하실 분 하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이러고 또 수익 나면 저희랑 나누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자기들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또 압권팀이 좋은 내용으로 좋은 뉴스, 좋은 분석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압권팀의 시청도 많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파란불 받다가 빨간불 받다가 고생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CPI 저녁 발표를 앞두고 내일 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9시에 또 오프닝 벨 팀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